노인들이 논란이 항상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쭉 존재해온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창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노인 무임 승차는 지하철 재정 적자의 주범이라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이로 인한 비용이 폐지 시 감당하게 될 다른 복지 및 의료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로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폐지했을 때 노인의 절반 정도는 돈을 내는 대신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지하철 없는 시골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셔서 역차별이라고 하셨는데 서울과 비수도권의 물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생활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복지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적인 복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원을 부자가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등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복지는 적자를 보지 않고 하려는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당장은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활발한 나이에 느끼는 불편과 힘이 들 때 느끼는 불편함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국민들이 약해진 순간에 나라가 기본적 생활의 질을 지켜줄 수 없다면 현대 시민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상입니다. 찬성이라 답입니다. 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복지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며 더 확장하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므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이런 복지 제도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퍼주는 식의 복지는 분명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는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건복지부 노인시대 조사에 의해서 소득분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사실 이 제도가 가장 필요할 것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5천억에 달하는 무임승차 손실을 감당한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편익은 지금까지 계산이 나온 대로는 어느 정도 확대해서 된 부분이 있어서 확대 해석하면 산출된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라서 단순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무임승차 손실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층, 이 세금을 내는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돼서 실제 지하철에서 얻을 수 있는 비용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무임승차 제도의 무임승차 손실이 직접적으로 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고령화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현 무임승차 고령화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엔 적자 손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입니다. 네. 현재 이해 보입니다. 네, 이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는 더욱 심화될 텐데 그때마다 적자가 난다면 제도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노인들은 지금까지 지불해온 세금으로 정당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임승차 제도는 불필요한 제도가 전혀 아님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임승차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임승차 제도라는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무임승차라는 단어를 쳤을 때 부정적인 예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자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탈북자를 세터민으로 칭한다던가 아니면 청소부를 환경미화원으로 칭한다는 것 같은 예시가 있듯이
어떤 어휘를 순화한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 지하철 제도나 어르신 복지 제도라고만 해도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비용의 손실만을 강조해서 이거는 비용적 손실이 크니까 이 제도는 없애야 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간의 인식의 산물이 지하철 적자가 단지 노인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서 정작 나라의 복지의 혜택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도도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2의 법입니다. 저희는 노인 복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무임승차 제도를 현익을 비교하여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더욱 효율적인 복지를 예를 들어 WHO에서 말하는 체육 관련 복지는 1을 투자하면 3의 결과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더 효율적인 복지를 향하여 돈을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혼잡도가 줄어들어서 편익을 어떻게 얻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설선호 씨, 만약에 방배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10분 딱 걸리거든요. 300원 드릴 테니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실 수 있어요? 앉아 있는데 대신 제가 앉아요. 300원. 네, 10분이니까. 300원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데. 10분에 300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1분당 편익이 100원 더 높다고 계산한 결과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 10시에서 아까 18시 사이에 노인이 10% 줄어들었을 때 10% 정도 더 많이 앉아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여 약 6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함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했을 때 결국에 노인이 그 운임을 내므로써 얻어지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런 돈을 이제 더 효율적인 복지에 쓰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 무임승차 제도가 이 지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점점 노인의 인구수는 늘어나고 청년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더 문제가 많고 그리고 그 적자 폭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모두 끝났습니다.